예, 우리 행자부 차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스스로 재정위기가 감당이 안 되면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도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정실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나오세요. 예, 네. 구체적으로 아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방재정세제실장 이주성입니다. 일단 논의를 마치고요. 법률안을 만들어서 시도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이죠. 이게 용어는 좀 순화가 됐는데 이전에 위원회 보고자료에도 나왔던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 파산제도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긴급재정관리가 들어가면 중앙정부가 구조조정도 주도하고 자치권도 해소하고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긴급재정관리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지금보다는 이제 그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를테면 지방 세수는 거치지 않고 사업은 많이 해야 되고 하면은 재정 부족 상태가 장기간 심화될 경우에 그 자치단체가 그 자체적으로 재정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그 생길 경우에를 대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아니 예. 지금 그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따라도 지금 뭐 채무나 금고 전액이나 또 공기업부채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면 이 해당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인데 예. 지금 보면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자치단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놨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오면은 그것은 국가나 과학력에서 지원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지원이라는 것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개입을 하겠다는 건데 이 재정위기 관리제도를 넘어서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 개입의 내용이 뭐냐고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제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그 강원 태백시 같은 경우는 그 개발공사의 어떤 부채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예산 규모보다는 훨씬 50%가 넘는 54% 되는 좋은데 부채를 가지고 오게 되면 취할 조치가 뭐냐는 겁니다. 예. 긴급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취할 조치가 뭐예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목적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긴급재정관리 상태에 빠지지 않게끔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에 자기와 책임 없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지금 보면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 긴급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긴급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에 따라 취해질 조치가 뭐냐는 거예요. 취해질 조치는 우선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폐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지금 많은 그러니까 어떤 페널티가 지방자치단체에 오냐는 겁니다. 재정에 관한 그 지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지원제도예요 그러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해결을 하기 위한 우선은 그런 재정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만약 재정 위험에 빠지게 되면 그걸 그 단기간 내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대평 위원장님 맞습니까 지금 저 내용이? 예, 제가 저희들이 만든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는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단체장이 스스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 장관의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었지만 저희들이 만드는 개편 방안에 보면 정부에서 선임된 재정관리관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관리관을 파견을 해서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예. 재정관리 권한이 정부에서 파견한 재정관리관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만드는 단체장이 그러니까요.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게 파산제도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파산이 되면 파산관제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파산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파산제도는 기초자치단체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까? 정부가 다 맡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긴급 재정 그 관리관이 파견되면 나머지는 다 같이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살리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굉장히 모호하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름만 바뀐 파산제도로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별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재정위기관리제도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 보면 뭐 주의, 심각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심각 단계에 있는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단계에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 4개인가 있어요. 인천, 대구, 용인, 태백 이렇게. 그러면 이 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 게 2012년도인데 이 제도가 좀 더 정착이 되고 그리고 이 제도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 지원제도 같은 게 필요한데 이 제도가 지금 그 충분히 정착되지도 않았고 혹은 재정위기관리 제도에 의해서 지금 뭐 심각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는데 구태여 이런 긴급재정 그 위기관리제도라는 걸 도입할 필요가 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현재 단체장이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해서 위기가 생겼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장으로 하여금 위기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재정관리관의 파견제도입니다. 그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실은요. 이 정부에서 재정관리관을 파견을 하더라도 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정 관련해서 과연 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재정관리관이 파견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파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근데 실효성 측면에서 좀 모호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위원회에서 나온 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보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방 소비세율 상향 조정이나 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이런 내용들이 보고사항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빠졌어요. 근데 이게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반대해서 빠진 겁니까? 빠지게 된 경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제도라든지 또는 이 법령을 바꿔야 되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저희 종합계획에는 빠져도 연도별 계획, 실행계획에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통령 산하 특별기구 아닙니까? 예. 사실은 과제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긴급 재정위기관리제도도 그렇고 지금 이 지방재정 수출을 위해서 이전까지 보고자료에 했던 내용들이 숙제한 것도 그렇고 오히려 예전보다 과제의 명확성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모호하게 올려가지고 과연 이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 문제 같은 경우에요. 이게 부처 간 협의 들어가거나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오면 지금 지방 소비세율 상향 조정이나 지방 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이나 중앙정부 재정당국에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방발전위원회에서마저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호하게 그 제안을 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정부에서 얼마나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한번 의견 좀 맞춰보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따지기에는 4조 7천억이냐, 1조 9천억이냐, 이런 숫자를 가지고 따지면, 실무적으로 한이 없게 따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연도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방재정 지원에 있어서 합리적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전 재원을 더 추가로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이 실행계획이나 연도별 계획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따지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강원 홍천 횡성군의 황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